이제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라운드 경기, 이제는 캐딜락 6천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상황들 개요부터 살펴드릴까요? 자,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9번의 대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소 3군데가 기다리고 있죠? 네,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와 인제 스피디오 그리고 이곳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되겠습니다. 자, 개막전 경기는 오일기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오늘과 바로 6월 3일 다음 세 번째 라운드 경기는 바로 그 영합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인제 스피디움의 경기까지 펼쳐질 준비를 마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곳 경기에서는 이곳에서는 BMW M 클래스와 ASA GT 클래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경기 주요 장면 먼저 살펴드리죠. 자, 먼저 펼쳐진 경기는 BMW M 클래스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1라운드 챔피언 현재복 선수의 인상 깊은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빗길에서 선수들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웠고요. 특히나 지금 이 현재복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페널티를 받고. 그래도 멋지게 우승을 해낸 부분이 있었죠. 그 역주 뒤에 남원 선수의 고공무도 특히 이 장면이 네. 상당히 좀 아찔했는데요. 네, 6번 김효겸 선수가 다른 사고를 잘 피했지만 네. 팀메이트와의 또 다른 사고에 노출되는 그 빗길 사고다운 사고가 또 하나 펼쳐졌습니다.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이런 잦은 충돌이 펼쳐지면서 바퀴가 이제 큰 좀 손상을 입으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차량들도 눈에 띄었고요.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네, 드라이버들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이 젖어 있다는 것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체커기를 받으면서 들어왔던 선수는 1라운드 개막전에 이어서 현재복 선수가 됐습니다. 네, 두 번 다 우승을 차지한 현재복 선수입니다. 네, 무려 14위, 그러니까 네. 14그리드, 14번째로 출발해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자, 이어서 펼쳐지는 경기는 ASA GT 클래스의 경기였는데 굉장히 시원했었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 오한솔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폴을 잡으면서 정경호 선수의 배틀을 좀 기대를 했지만 어쨌든 정경호 선수가 페널티에 80kg를 싣고도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한번 전선내고 난 뒤에는 1위 싸움은 거의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고, 여기서도 좀 위험한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두 대의 검은색 드림레이서 차량이 경쟁을 하던 중에 거리 표지판과 부딪히면서 맞습니다. 리어윙이 파손이 됐고요. 이동호 선수의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76번 이동호 선수가 수위를 한 번에 얻어내는 멋진 장면들 연이어서 보여줘졌고요. 네, 특히나 피트에서 출발했던 그 76번의 이동호 선수가 역주를 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정경호 선수가 꽤 많은 차이를 벌려버리면서 핸디캡 웨이트를 완전 무식하게 만들 만한 네. 그런 주행을 펼쳤고요. 네, 80kg이라는 핸드캡 웨이트를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다음 경기에서 120kg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렇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진 경기가 연이어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캐딜락 6000 클래스에 대한 기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캐딜락 6000 클래스 정말 그 몬스터들이 준비하고 있는 클래스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배기량이 436마력인데 일단은 차량의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차에다가 436마력짜리 엔진을 올려놓고 레이스를 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죠. 그 무엇보다 이 스토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네. 겉보기에는 일반 시판차와 비슷한 개조 차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레이스만을 위해서 탄생한 특수한 레이스 전용 차량에 일반 차량의 껍데기를 씌운 게 되겠죠. 그 차량이 달려야 되는 서킷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바로 오늘은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는 노란 구간이 1번 코너고요. 지금 지나가는 구간이 가장 긴 구간입니다. 백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한 260km 정도의 직선 스피드가 나옵니다. 이번 코너 같은 분홍색으로 나오는 곳은 상설 코스로도 활용이 되는 구간인데요. 이 1번 그 테크니컬한 코너로 고속과 저속이 코너링으로 나눠지는 구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는 구간이 시가지 구간인데요. 양쪽으로 옹벽이 쳐져 있어서 코너링을 하면서도 드라이버들이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코너를 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속도를 네. 올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펼치는 그런 멋진 장면들이 네. 인상 깊은데요. 5.615km로 우리나라에선 제일 긴 서킷이 되겠고요. FIA 그레이드 1 1등급 서킷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F1 경기도 치렀었던 그런 네. 경기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챔피언 포인트 규정을 말씀드리면 1위는 이미 25포인트를 얻고 경기를 출발하고요. 10위까지 포인트가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만 얻는 것이 아니라 1위, 2위, 3위는 모든지 핸디캡 웨이트를 얻거든요. 네, 지난해보다 핸디캡 웨이트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덜어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핸디캡 웨이트 관리, 지난 경기에 성적이 좋았다면 더 무겁게 달리면서 손해를 보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야만 시즌에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개막전 경기 상당히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 그 주요 장면 이어 살펴드릴까요? 자, 바로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경기였었죠. 네, 이때 당시도 날씨 때문에 상당히 좀 선수들이 곤란했었는데 사고도 많이 발생했었고요. 네. 네, 그 트랙 노면이 말랐다가 젖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일단 마른 노면에서 경기 펼쳐졌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현우 선수가 아쉽게 이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여기서 오일기 선수의 역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중상위권에서 오일기 선수가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체커드 플렉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이대유지 이대유지 선수, 선수죠. 엑스타레이션의 네. 이대유지 선수였는데 페널티가 나오면서 네. 오일기 선수가 우승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결국 개막전에서는 오일기 선수가 챔피언으로서 1위를 얻어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볼까요? ラウンド1で、優勝したと思ってとても嬉し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後にペナルティーっていうのを聞いて、このラウンド2、残りのレースでいいレースをみんなに見てもらえるようにもっと頑張ります。 팀 이적 후에 첫 번째 게임에서 이렇게 우승하게 된 너무 기쁘고요. 새로운 팀에 와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목표는 무조건 앞쪽에 가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일기 선수 이 멋진 수행 덕분에 26포인트로 아주 멋진 1위 출발을 하게 된 오일기 네. 선수고요. 2위는 정희철 그리고 조항우 선수가 3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챔피언 포인트 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넥스타 레이싱 팀이 33포인트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모터스포츠와 아타스 BS 레이싱 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네, 올 시즌 바뀐 규정 때문에 3명의 드라이버가 있는 팀 2명을 지정을 해야 되죠. 네. 그것 때문에 아트라스 BX가 성적에 비해서는 네. 팀 포인트 순위가 3위밖에 안 되는 떨어졌죠. 네. 상당히 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ENM 모터스포츠가 약진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계절 6전은 예선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3번의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네, Q1, Q2, Q3까지 해서요. 점점 하나씩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넉아웃 시키면서 올라오는 예선 방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3번까지 한번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3명의 선수가 빛을 받았는데요. 예선 주요 장면 이어 살펴드리죠. 자, 먼저 3위에 오른 선수입니다. 바로 이제 아트라스 BS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 아트라스 BX는 사실 조항우 선수가 엔진 트러블로 경기 아예 예선에 나오지 못했기 나오지 때문에 못해. 야나기다 마사타카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3위를 차지했고요. 정희철 선수는 핸디캡 웨이트 40kg를 싣고도 예선 2그리드를 차지했죠. 네, 대단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정일철 선수. 자, 그리고 1위는 정말 그동안 이 선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이야기를 절로 듣게 만들었었던 바로 김종겸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김종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아트라스 BX 팀으로 팀을 이적을 하면서 단 2경기 만에 예선 폴포지션을 잡은 대단한 선수입니다. 앞으로 대단한 유망주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그 많은 특히나 그 팀을 이적한 이후에 팀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선수들이 하나둘 진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과연 김종겸 선수는 어디까지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사실 지난해 ASA GT1 챔피언 네.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종겸 선수는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아트라스 BX에 어떻게 보면 희망으로 남아 있어요. 네. 특히나 김종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참 어리고 일단은 나이가 어린데 왜 군대 생활까지도 일단 다 마무리를 지은 상태예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상당히 앞으로 유망주로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경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일단 보내고 난 뒤에도 네, 맞습니다. 좋은 성적을 보내주고 있는 김종겸 선수고요. 그리고 정희철 선수의 천재성은 뭐 저희가 이제 또 언급을 안 드려도 될 만큼 이번에도 좋은 그리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중견 드라이버에 서서히 가까워지고 네, 있는 맞습니다. 정희철 선수인데요. 일단은 이 그리드지만 40kg의 웨이트가 경기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압박을 해올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입니다. 예선 3위로 3번 그리드 지난 개막전에선 8위로 마감을 지었던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인데요. 네,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트라스 BX는 김종겸 선수는 팀 포인트가 이번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항우 선수는 또 최후미에서 출발을 하고 이런 점에서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에 맞서는 또 엑스타 레이싱 팀의 또 이대유지 선수가 또 이제 야나기다 선수를 또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호 타이어 그 엑스타 팀에 좀 약간 우위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선 때 한국 타이어의 약간 압승이 좀 돋보였던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이 레이스 중에 그 타이어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두 타이어 회사 간의 그 싸움도 사실 볼만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날씨에 따라도 관점이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특히나 어제 예선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타이어, 마른 노면에 사용하는 그 슬릭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홈이 전혀 없는 타이어입니다. 그렇죠. 젖은 노면에서는 아예 달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홈이 있는 타이어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노면이 젖어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또 달리다가 비가 그치고 말라버리면 다시 그 홈이 없는 타이어로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이 두 타이어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금 보시면 웻 네, 써 있죠. 써 있죠 지금. 네. 잘 안 보이지만 저기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량이 상당히 많은 타이어예요. 네.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데를 지나가도 충분히 많은 배수를 하면서 적절한 그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노면에 붙을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다시 비가 또 촉촉히 내리고 있는 계속 상황이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 이 430마력 이상에 되는 차를 컨트롤하려면은 이런 그 노면에 지금 살짝 물이 고여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피해가면서 선수들이 잘 달려야 되는 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퀴에 위험한 순간도 생길 수도 있고 컨트롤이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에서 날씨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웻 컨디션, 그러니까 비가 오는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단 비가 계속 내리면서 노면이 점점 젖어가는 상황도 어렵고 사실 마른다 그래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네. 괜히 익숙해졌는데 네. 점점 말라버리면 또 이 젖은 노면 전용 웻 타이어가 금방 손상돼 버릴 수 있고요. 그건 젖은 노면용이지 마른 노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공기압도 상당히 많이 뜨게 되고요. 타이어가 그 컴파운드가 완전히 뭉그러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레이스카에선 그렇게까지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그 웻 셋업과 드라이 셋업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젖은 노면을 생각한 차이 어떤 뭐 바퀴의 각도부터 시작해서 공기압도 포함해가지고 높이 이런 거 모두 조절을 해놨는데 이게 달라질 수 있죠. 네, 지금 오늘 오일기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허리가 상당히 안 좋다고. 네. 그래서 뭐 중간까지도 링거를 맞고 지금 출전했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컨디션의 난조를 이야기하는 선수들이 몇 명 눈에 띄었는데 특히 오일기 선수가 애초에 오늘 오전부터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네.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우려가 좀 됩니다만 오늘 앞선 두 개의 경기에서 지난 개막전의 챔피언들이 워낙 굉장한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팬들은 역시 오일기 선수를 응원하는 박수를 계속 보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 그 지난 대회까지 서한 퍼플 모터스. 네. 자 일단 먼저 그리드 한번 살펴드릴까요? 네. 김종겸 선수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정희철과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장현준 선수와 정영원 선수, 정현일 선수와 김재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김중근 선수, 다카키 아오키, 김동은 선수와 이대유지 선수입니다. 유시원 선수와 오일기 선수, 황진우 선수와 박종균 선수가 그 뒤를 따르고요. 김장래 선수와 최정한 선수, 김민상 선수와 김태훈 선수입니다. 자, 하태영 선수와 김일 선수, 김준우 선수와 그리고 오늘 차량 컨디션에 약간 문제있던 조한무 선수가 23번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보면 팀 단위로 통으로 이동했다라는 네, 느낌을 네. 줬던 팀이 있는데 서서히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지난 대회에서 그 GT 클래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서한 퍼플 모터스포츠가 올라오면서 그 지난 일전에는 사실 좋은 성적을 사실 못 냈었어요. 근데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중상위권으로 언제든지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의 경기가 최근에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한 변수, 특히나 타이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웨트한 상황은 동일합니다만 당시는 온도가 달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겨울이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영상 영하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눈발도 날리고 이런 웨트 상황과 지금의 한 20도 정도 되는 기온이 있는데 비가 왔을 때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타이어의 온도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레이스카의 성능, 이 스토카의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20도 차이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기온도 그렇지만 이제 트랙 온도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얼마만큼 해왔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큰 순위 싸움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오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전에 선수들이 중간중간에도 있고 지난번 개막전에 좀 아쉬움을 펼쳤었던 오늘 큰 포부를 갖고 출발했던 몇 개의 팀들 같은 경우도 순위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두 번째 영화면서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내게 될지. 자,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도 3번 그리드에서 지난번 개막전 이상의 순위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드를 잘 보면은 정희철 선수하고 이대유지 선수 두 선수 외에는 이번 전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타이어 쪽이 조금 약간 유리한 느낌으로 지금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팀별로 금호 타이어를 선택을 할 수 있고 한국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를 꼈던 선수들이 조금 졌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를 낀 선수들이 조금 빨리 오고 싶은 이런 타이어에 관련된 상황도 좀 먼저 포인트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검은 전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와는 좀 뒤바뀐 상황이죠. 서킷에 따른 지금 김종겸 선수가 포메이션 랩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렇게 스티어링 휠을 직진을 하면서 보통 핸들이라고 부르시죠. 예, 저거를 계속 돌리면서 이제 앞바퀴 온도를 조절을 하고요. 네, 이 레이스카는 이 스토카는 정말 레이스를 위해서 딱 맞춰졌는데 그 딱 맞춰진 게 온도를 어느 정도 안 맞추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온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이게 뭐 바퀴 타이어뿐만 아니라 엔진이나 기계적인 부분도 온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히 다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이고 와이퍼가 열심히 움직이는 거 페데랄 6000 클래스에서는 웬 레이스가 처음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불보라도 좀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면이 계속 오늘 오전부터 계속 젖어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지금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노면을 얼마만큼 잘 드라이버들이 섬세하게 컨트롤을 하느냐, 누가 더 신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많이 뒤바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포메이션 랩 그리고 출발도 다른 오늘 준비된 클래스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 롤링 스타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달리면서 출발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달리면서 출발하는데 이 스토카 캐딜락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롤링 스타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 랩이 끝나고 나서 두 줄로 딱 맞추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은 아직까지 랩 반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저렇게 차 온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두 줄로 출발하게 되는데 약간은 눈치의 싸움도 중요하고 자리도 너무 앞으로 나가면 또 안 돼요. 또 너무 뒤로 쳐줘도 안 되고 지금 서서히 대열을 맞추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얼굴 좀 자주 보겠네요. 김중근 선수입니다. 네, 83번. 네. 지난 개막전에서 9위를 차지했었고 서머풀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욕심을 부릴 만하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괜찮다라고 팀 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중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3년 전쯤인가 제가 해설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아트라스 BX에서 그때 당시 슈퍼 6000 클래스로 이미 출전해서 폴 포지션을 몇 회를 꽤 잡았던 상당히 좀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네. 서한 퍼플 모터스포츠가 보여주듯이 지난 경기는 아직까지 이 클래스 처음 참가해가지고 네. 약간 적응을 못했다면 네. 이번에 적응이 되면서 네, 네.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메이션 랩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열로 정돈하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겸 선수의 힘 그리고 정희철 선수가 다시 한번 칼을 갈고 40kg의 헤드캡 웨이트와 더불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야나기다 마사타카 일단 3명의 선수가 맨 앞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코너를 돌면은 바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요. 페이스카가 빠지면서 선두 차량이 대열을 이끌면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시 빨간불이 꺼지고 출발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요. 그 타이밍 전에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눈치를 잘 보느냐에 따라 스타트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롤링 스타트는 코너 안쪽 드라이브가 풀 포지션이 되는 게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를 미처 마감하지 못했었던 사고를 당했던 아쉬운 경험을 갖고 있는 드라이버 가운데 상위권의 위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선수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자, 이 경기가 어떻게 펼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스타트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오늘 출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자,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빠르게 김동훈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김동훈이 정현을
자, 사이 깨고 있는데 양쪽으로 선수들이 좀 넓게 퍼지고 있는데요. 아예스가 안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 물보라가 치면서 잘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일단 첫 코너에서 접촉들이 많이 있었죠. 네. 중상위권. 자, 오일기 선수가 앞쪽에 차량을 잠시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옆쪽으로 살짝 밀리는 그런 그림들도 있는데요. 네, 일단 폴시터 김종겸 선수는 선두 자리를 잘 지켰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변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김종겸이 선두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원 선수도 위쪽으로 좀 많이 끌어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8번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 바로 뒤쪽에 붙어있는 상황인데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정혜원 선수 자, 37번. 정혜원이 대단합니다. 스타트하면서 정혜원이 계속 치고 올라왔거든요. 정혜원 선수가 초반 싸움에서 상당히 한번 승부를 걸어봤는데요. 네, 그리고 첫 코너에서 트랙을 살짝 벗어났던 류시원 선수 지금 약간 번쩍이는 리버리로 오래 바뀌었는데 네. 류시원 선수도 계속 앞전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혜원 선수 야나기다까지 추월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지금 66번 장현진 선수가 브레이크에 실패를 했어요. 4번 코너에서. 그러면 앞으로 좀 밀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 젖은 노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안 밟힙니다. 정혜원이 지금 현재 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그렇습니다.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3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예선 5그리드에서 출발했던 정혜원이 2위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김종겸 뒤에 바로 정혜원이 따라붙고요. 네. 이거 오늘 승부를 한번 걸겠다는 이야기를 초반부터 빨리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자, 성한의 그 힘들이 느껴지는 듯한 초반의 주행입니다. 정혜원 선수 페이스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 네. 김종겸 선수 계속해서 압박을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멀지 않은 공간에 김중근 선수 역시 4위에 있습니다. 지금 김종겸 선수가 브레이크 조금만 빨리 밟으면 부딪힐 정도의 거리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번 코너에서 거의 두 대가 나란히.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정혜원. 자, 정현이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번 커트를 하고 있는 김종겸 선수고요. 네, 김종겸 선수가 살짝 그 레코드 라인을 벗어나면서 약간은 방어 모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방어 모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야나기다도 뒤쪽에서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은 팀에서 지금 양쪽으로 샌드위치를 만든 상황이고요. 네. 사실 저 뒤에 야나기다 선수가 없었으면 바로 공격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종근도 4위입니다. 서로를 이기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서로 지금 물고 가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김종겸 선수가 살짝 좀 당황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네. 김종겸이 상당히 약간 당황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도 시가지 구간 방어벽이 바짝 붙어있는 마지막 섹터를 가면서 김종겸 선수가 살짝 안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리까지 만들어냈어요. 저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어지는 긴 가속 구간에서 뭔가를 이를 못 만들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쭉 올라가는데 김종겸. 대단합니다. 지금 서한퍼 엑스타 팀이 지금 뒤로 다 빠지고 네. 서한퍼프 모터스포츠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현 선수가 첫 코너 공략이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러면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긴 F1 서킷으로 쓰일 당시에도 탑5 안에 들죠. 굉장히 긴 가속 구간이거든요. 네. 이 긴 가속 구간에서 뭔가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뒤에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입니다. 8번. 정현 선수 뒤쪽으로 불이 번쩍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인코스로 나오죠. 자리를 차지합니다. 야나기다. 야나기다 마사타카. 브레이킹 포인트 계속 깊게 들어옵니다. 인코스로 계속해서 끝까지 들어옵니다. 자, 접촉 깊게 밟고 주의자. 깊게. 정현. 브레이킹 실패하면서 네. 멀리 나갔죠. 이러면 야나기다를 계속 신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죠. 네. 야나기다 마사타카 노시 않으면서 2위까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서한의 두 명의 선수가 3위와 4위를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지금 김종겸 선수를 따라잡을 수준의 거리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추월 라인으로 한참 오랫동안 지금 달렸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종겸 선수는 지금 일단은 초반은 안전하게 좀 가자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야나기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야나기다가 넘어갔을 때는 누군가 하나는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현 선수가 보였던 초반의 이 불길 이거를 야나기다가 정면으로 같이 대답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한번 밀어버렸네요. 지금 정혜원 선수가 브레이킹 실패하는 데에는 사실 김종겸 선수의 영향이 약간 있었네요. 바로 앞에 이렇게 있으면 사실 뒤에 따른 드라이브의 브레이킹 포인트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정현 선수가 분명히 지금 4위권에 초반부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09번의 김종겸 선수가 지금 너무나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팀에서도 서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김동근 선수와 충분히 잠깐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정현희 선수. 자, 정현희 선수의 81번 그리고 2번의 김동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올해 팀을 옮겼는데요. 지난 경기 결과에서는 정현일 선수는 아쉬움이 좀 컸고 김동훈 선수는 예선 결과보다 레이스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도 레이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현희 선수도 지난번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만 네. 주행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오늘 예선 기록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김동훈 선수가 다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훈 선수. 지난 개막전에서 5위를 얻어냈었고 10번 그리드 출발했던 김동훈 선수 2번이고요. 정현 선수 6번 그리드 출발. 개막전은 아쉬웠습니다만 오늘 출발 자체 그대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만 가면은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김동훈 선수가 스타트가 조금 안 좋고 첫 랩이 좋지 않았을 수 있지만 지금 페이스는 김동훈 선수가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네. 앞에 가는 81번 정현진 선수의 차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똑같이 가속을 시도를 하더라도 김동훈 선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현진 선수가 막아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현 선수가 초반보다 약간 뒤쪽으로 밀려있는 자, 상황입니다. 지금 기록상으로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마사타카 선수가 김종겸 선수로 추월을 나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선두권에서 지금 김종겸과 같은 팀에서 순위가 바뀌면서 아마도 김종겸이 정혜연을 계속해서 디펜스를 하면서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사실 팀 포인트에서는 야나이다 선수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일단 현재는 가장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공했습니다. 김종겸 2위에 랭크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정현우 선수 거리를 좀 더 만들어내면서 긴 호흡을 갖고 있습니다. 네, 드라이버 3명 있는 팀에게 너무 이익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올해 15일 전에 드라이버 2명을 지정을 해요. 근데 야나기나 마사타카 선수는 아트라스 BX의 포인트를 더해주고 김종겸 선수는 팀 포인트는 못 얻어갑니다. 자, 김종겸도 지금 옆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놓쳤어요, 지금. 이게 옆으로 좀 많이 밀리면서 뒤쪽에 있는 정현 선수와의 거리가 좀 많이 좁혀졌는데요. 네, 지금 정혜원 선수가 바로 뒤에 붙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 지금 트랙 밖을 나갔다 오면은 뭐랄까요, 관성을 잃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네. 드라이빙 관성을 잃어버리면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김종겸 선수가 불안한 모습이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자, 예선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종겸이 지금 정혜연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정혜연이 페이스가 너무 좋거든요. 김종겸이 페이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머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네. 있거든요. 현재 37번의 정혜원 선수. 뒤에 살짝 붙었습니다. 앞바퀴가 상대방의 뒷바퀴를 거의 점령하면서 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종겸 추월 당하고 마네요, 결국은. 지금 6번 코너를 탈출할 때부터 가속 시작 자체가 정혜원 선수가 너무 빨랐어요. 네. 바꿔서 말한 김종겸 선수가 너무 느렸던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건 김종겸 선수가 지금 레이스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네,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드라이버가 3명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세팅을 여러 가지로 종류별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이 좀 드는 부분이 있네요. 네. 자,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의 세팅을 순위를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아마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에게 한번 내준 것 같은데 네네. 그 뒤를 바로 지금 정현 선수가 먹어버리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66번 장현진 선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정희철 선수도 바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위권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김중근 선수는 추월을 했죠. 지금 김중근 선수가 바로 뒤에 보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스타트에서 좀 뒤로 밀렸으면 김중근 선수는 이번에 추월을 했고 다시 장현진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는. 어쨌든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 사이에 껴있어서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1대1로 배틀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추월하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추월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김종훈 선수의 차량 안에서의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바로 앞쪽에 정희철 선수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서한이 굉장히 빨리 적응해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적응됐어요. 네. 사실 엑스타 레이싱은 캐딜락 6000 클래스의 오랫동안 강팀이었고요. 그렇죠. 퍼플 모터스포트는 신생팀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캐딜락 6천만큼은 그렇죠. 자, 그 사이에 정희철 선수가 앞쪽에서 노리고 있는 장현진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 뒤에서 계속해서 김종훈 선수의 압박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홈스트레이트에서 이거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자, 정희철이 위쪽으로 한번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요. 더 길게 올라옵니다. 더 길게. 브레이킹 포인트 끝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06번의 정희철 선수가 결국은 추월해냅니다. 자, 올라가면서 장현진 선수를 한 손에 아래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희철 선수가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었어요. 아웃코스를 타면서도 추월하는 정희철도 대단하고요. 네. 자, 자신의 스피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희철 선수가 올라온다면 앞서 달리고 있는 김종겸 선수가 솔직히 조금 지금 불안해 네, 지금 보이거든요. 페이스가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 정희철이 결국 김종현까지도 넘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한 화면에 순간 같이 잡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잘 보면은요, 바깥쪽 코스에서 지금 브레이킹 계속 그런데 선수들이 실수를 하고 정희철 있어요.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자, 지금 추격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실수를 좀 잔대요. 지금 네. 이 구간에 뭔가가 지금 뿌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야나기다 선수 지금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야나기다 선수는 계속 인코스에서 지금 브레이킹하는 모습이 좀
살짝 비춰졌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웬 레이스에서 여기 경기가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도 이 서킷의 특성을 모르잖아요. 지금 웬 상황, 젖은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저 긴 백스트레이트 그 3번 코너를 가기 전에 오르막이 있다 내리막이 있어요. 내리막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물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이 흐른다는 게 보여있는 거 못지않게 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드는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킹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거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김중근 선수가 팀원인 장현진 선수를 밀어내면서 순위를 좀 벌려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서한포 프로토스가 조금씩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김중근 선수는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 뒤에 지금 장현진 선수가 쫓아가고 있는데 네. 느낌상으로는 지금 보여지는 거는 김중근 선수 페이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젖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정인철 선수와 그렇게 큰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83번 김중근 선수가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종겸, 정희철, 김중근의 배틀이 앞으로 한 몇 랩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근데 이 순위에 따라 가지고 포디엄, 시상대에 오를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네. 레이스, 모터스포츠에서는 굉장한 영예거든요. 3등은. 그렇죠. 2, 3위 싸움보다 3위 싸움, 지금 3, 4, 5위 싸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봐도 김중근 선수가 약간 느려진 느낌이 있었는데 김중근 선수가 지금 정신을 압박하면서 페이스가 계속 좋아요. 지금 네. 김중근 선수가. 정희철 선수가 너무 밀리죠. 코너를 제대로 공략을 못하고 있거든요. 흔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아웃인 아웃, 코너를 멀리 있다가 코너를 돌 때 안쪽에 가장 붙었다가 다시 멀리 나가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정희철 선수의 라인을 보면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지금 네. 차량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프론트 쪽이 예. 잘 들어와요. 지금 김중근 보시면- 선수는 잘 들어오고, 예, 정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조향 자체가 좀 어려워서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판단이 됩니다. 네, 앞에 달리는 정희철 선수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17번 코너를 통과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김중근 선수도 더 못 붙었어요. 네. 지금 두 명이 한꺼번에 피해를 본 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한 번에 두 대가 추월되는 장면을 오늘 단 클래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방을 노리고 있을 만한 현재의 김중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 지나고 난 뒤에 문제가 종종 있었거든요. 1km가 넘는 가속 구간입니다. 지금 저 멀리 헤드라이트가 보이는 저 차들 아직 절반도 안 달린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비추고 있는 거는 3, 4위권 싸움입니다. 3, 4위권. 3, 4, 5위 싸움이고요. 자, 정희철 선수 그리고 그 뒤쪽에서 김중근 선수가 안쪽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9번에 김종겸 선수가 아직까지 내주하고 있는데 정희철 선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일단 진입을 합니다. 네, 지금 3번 코너의 브레이킹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알아서 3명 다 조금은 네, 더 조심하는 네, 게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한 번 정도씩 다 나갔다 왔었죠. 네. 브레이킹 포인트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좀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미리 하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안전감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 채 5번째 랩 방금 그 코너를 돌파하고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3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레이스 이제 4분의 1 지났는데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트랙이 살짝 더 마른다 싶으면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맞아요. 조금 더 네, 늦출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드라이버는. 그때 가면 다시 사고가 날 수 있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종겸 선수가 차량의 세팅이나 아까 전에 제가 세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종겸 선수가 지금 이런 빗길에서 처음으로 6000 클래스를 차를 타보면서 차를 타면서 지금 적응을 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적으면서 조금씩 좀 더 빨라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잠깐 페이스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이후로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12번 황진우 선수도 순위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쪽에 장현진 선수가 벌써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빗길에 특히나 그 황준우 선수 같은 경우도 빗길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여지껏 선수 생활하면서 보여줬었는데 오늘 아마 그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기대치를 좀 많이 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바로 추월을 나가게 되죠. 이렇게요. 네, 10번 코너에서 추월을 시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방어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일단은 라인 잘 막았어요. 네, 일단 인코스를 잡았기 때문에 황준우 선수가 상당히 유리하고요. 황준우 선수가 예전에도 저와 같이 경기를 선수 생활을 했었던 일인데 빗길에서만큼 황준우 선수는 정말 빨랐었거든요. 네. 아마도 그게 오늘 좀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터진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위권에 만약에 황진우 선수까지 여기에 합류하게 된다면 지금도 치열한 이 전장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겠는데요. 4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한번 노리는데요. 자, 김중근 김종현이 한번 잡아먹나요? 바깥쪽에 있는데요. 정희철. 네, 저거 무리해서 막다가는 또 라인 크로스가 될 수 있고 접촉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짝 닿을 뻔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는 방호벽이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이 사소한 접촉으로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정희철 선수도 바로 여기서 사고가 나서 페널티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상 굉장히 와일드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 정희철 선수인데 제 빗길 상황에서 김종근 선수 뒤쪽에 압박이 심상치않습니다. 네, 17번 빠져나온 속도로 봐서는 이번에 한번 김중근 선수가 노려볼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정희철 선수가 일단 추월 라인을 막다가 레코드 라인으로 바로 막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진우 선수가 장현진 선수를 넘어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김중근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이러면 3위 배틀이 아니라 이제 4위 배틀이 굉장히 치열해지겠는데요. 뒤에 황진우 굉장하네요. 네, 진짜 황진우 선수 예전에 선수랑 같이 할 때 빗길에서만큼 황진우는 정말 무서운 선수였었거든요. 네. 가장 오기 만나기 싫은 지금 선수가 바로 좀 뒤에 붙어 있는 셈이거든요. 네, 덕분에 9번 김종겸 선수는 한숨을 돌렸어요. 그렇죠. 뒤에서 싸우느라 서로 살짝 손해를 보니까 김종겸 선수는 달아날 기회가 생겼거든요. 아, 그러네요. 자, 그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옆으로 황진우 좀 밀렸나요? 선수 브레이킹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굉장히 조정히 지켜보는 팀원들의 모습입니다. 김종규 선수가 계속해서 앞쪽에 있는 정희철 선수를 압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백스트레이트 이제 두 번째 백스트레이트라고 했을 때 4번 코너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W자 모양으로 계속 자, 안쪽에 황진우가 김주국까지 치고 나갔는데요. 아, 황진우! 황진우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괴물 같은 선수예요. 지금 김종훈이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황진우가 그걸 또 넘어섰습니다. 이러면 정희철 선수도 못 자, 맞겠어요. 황진우 네. 페이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내 친구의 정신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정희철 선수가 지금 황진우 선수를 의식을 하고 라인을 바꾸면은 황진우 선수가 그만큼 레코드 라인을 타면서 굉장히 영리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정희철 선수가 근데 밀리네요. 지금 황진우 선수도 7번 코너를 지날 때는 약간 바깥쪽으로 밀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김종훈 선수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김종훈 선수 젖히면서 황진우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황진우 출발은 14번 그릴이었거든요. 네, 황진우 선수 지금 차량만 봤을 때는 기백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황진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찔러대면서 머리를 이곳저곳 한번 내밀고 있습니다, 황진우 선수. 자, 정희철을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황진우 선수. 자, 근데 이렇게 똑같이 공략을 하는 게 요 다음 코너 12번 역캠버 바깥쪽으로 이제 황진우! 황진우! 바깥쪽까지 빠지면서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황진우 선수. 자, 지금 두 단계를 올라오고 오! 그 사이에 크게 한번 스피드. 네, 지금 차에 손상이 약간 김중근 생길 수 선수예요. 있을 것 같은데요. 김중근 선수로 보입니다. 김중근 선수 83번이 스피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안타깝네요. 황진우 실수라고 바로 뒤에 이어서 김중근 선수도 실수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필속의 경기죠. 네. 그 사이에 유지를 했는데 황진우는 네, 지금 이게 자신감을 다들 가졌어요. 자신감을 조금씩 생기니까 조금 무리를 하게 되는 네, 점점 더 모험을 좀 걸게 되는 거죠. 자, 그 사이 이번에 타카유키 아오키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 아오키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장면인데 여기서 혼자서 스피드를 했어요. 저기가 이제 높이 변화와 이제 캠버 변화라고 그러는데 노면이 이렇게 평면인 게 아니라 좌우로 약간씩 기울어져 있어요. 저 구간에서 사실 김중근 선수 연석을 밟았어요. 네네. 연석을 밟으면서 악셀을 밟으면 미끄럽기 보죠? 때문에 오버스티어 현상이 난 거죠. 연석을 밟았을 때 지금 네. 보시면 카운터 스티어라고 하죠.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반대 방향으로 스티어링을 급하게 조작을 하면서 커버를 했는데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황진우 선수를 추월하면서 인코스를 좀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면서 연석을 밟으면서 스피드하고 말았어요. 본인도 눈빛에서 네. 아차를 가내셨고 네. 아오키가 상당히 위쪽으로 그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황진우 이번에는 정희철을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혜원 선수가 지금 야나기나 선수가 추월을 했어요. 오, 네. 자, 지금 현재 베스트 랩, 라스트 랩이 정혜원 선수가 페이스가 가장 좋거든요. 1, 2에서 보면은 그렇죠. 라스트 랩 사이에서 보면은 가장 빠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진우 선수가 정희철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 위쪽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야, 이건 2016년에나 보던 장면인데요. 네. 지금 CJ 로디스틱스랑 엑스타 레이싱 이런 치열한 배틀을 상위권에서 정희철도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인코스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정희철이 한번 버텨주나요? 한번 더 머리를 하지만 내밀면서 황진우 빗속의 황진우가 바깥쪽. 네, 근데 바깥쪽이라서 살짝 자, 밀렸지만 다시 한번 인코스 잡습니다. 황진우. 야! 결국은 황진우가 추월을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황진우. 네, 바깥이 안쪽이 되기 때문에 그 네. 모양 때문에 지금 성공했어요. 자, 황진우가 이번에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수비 변경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빗길이라서 정말 선수들의 기량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상당히 많이 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나 빗길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선수들이 상당히 빠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 황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황진우 선수만의 특유의 라인이에요. 밖으로 네. 밀린 게 아니라 예. 황진우 선수는 빗길에서 타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네요. 매랩 저렇게 밀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저거는 저 드래그 일부러 그렇게 네, 하는 황진우 거죠. 선수만의 라인이에요. 빗길에서는 이렇게 타는 게 빠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라인을 바탕으로 이 박수를 받는 추월을 해냈습니다. 황진우 선수의 12번입니다. 자, 소리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정희철 선수가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황진우가 지금 사실 4위 싸움까지는 거의 이제 주인공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오키 그때 3번도 만만치 않게 순위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었고요.
바로 뒤까지 왔죠. 네, 아오키 선수도 워낙 그 엄청난 베테랑 선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빗길에서는 아오키 선수의 그 기량이 상당히 많이 돋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8번에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정예원 선수와의 전투에 살짝 뭐 밀린 느낌이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보다 김종겸 선수, 9번 김종겸 선수가 조금 더 빨라서 네. 좁혀졌죠. 아, 정예원이 아예 자. 야나기다 마사타카를 밀고 나서 밑으로 쭉 올라가면 초 차이. 지금 정혜원 선수 같은 경우는 베스트 랩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2분 45초 때 약 3초대의 기록을 베스트 랩을 끊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정혜원 선수 특유의 그 공격적인 스타일로 지금 빗길에서도 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분 40초의 베스트랩을 찍는 40초대의 베스트랩을 네. 찍는 선수가 딱 3명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차이를 만들고 네, 있는 그 안에서도 정예원입니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혜원 선수 정말 뭐랄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지금 차를 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빗길에 유난히 빠른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유난히 빠른 드라이버들이 감각을 찾으면은 네. 사실 다른 드라이버들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지금 정현 선수가 그 감을 찾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아마도 있고요. 정혜원 선수 지금 그 코스에 맞는 뭔가의 마른 노면 혹은 자기만의 라인을 좀 찾은 거예요. 빗길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코스에 물이 있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드라이버들이 캐치를 하게 되면 그 좋은 라인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혜원 선수가 그 라인을 좀 뭔가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 내에서 장윤주 선수와 김중근 선수가 이제 수익만 약간 교차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언급하신 그 여전히 그 정혜원 선수의 그 흐름들을 다른 선수들은 지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드라이버들도 이제 조금 더 달리고 이제 좀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발견하는 드라이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정혜원 선수가 그렇게 속도를 높이다가 조금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 뭐 잘 아시겠지만 캐딜락 6000 클래스는 18렙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랩을 경기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3년 경기 안 중에 10개 랩 안 경기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경기거든요. 네. 가장 많은 순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저희도 중계하는 사실 약간 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순위 변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네. 자, 어쨌든 지금 18렙 중에 8렙을 소화를 한 상태입니다. 자, 절반도 안 온 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그 힘을 쏟아붓고 있는 드라이버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서울 퍼플 모터스포츠의 장현진 선수하고 김종근 선수 선수. 배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봐주는 게 없네요. 팀메이트라도. 그 예전에도 두 컬러로 나눠져 있었을 때도 네. 굉장히 심한 같이 겸상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 때. 그렇죠. 자, 아오키 선수의 3번은 순위가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상대편의 전투를 지켜보면서 5위까지 지금 현재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자, 이제 황진우 선수를 젖혔네요. 아홉기 선수가 황진우 선수까지 네. 이제 아오키 선수도 상당히 올라오고 사실 이게 슈퍼GT 경기를 뛰고 바로 왔을 거예요. 네네. 지금 상당히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닐 텐데. 그리고 정희철 선수는 또 불안해 보이네요.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장현진 선수가 정희철 선수를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지금 랩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지금 성원 퍼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팀원들 모두. 그렇습니다. 세 선수 모두 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같은 팀 내에서도 살짝 좀 경합이 좀 살짝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 막지 말고 갈 거면 빨리 가. 뭐 이런 네.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김중근 선수가 장현진 선수를 추월할 것 같거든요. 김중근 자, 선수인데요. 김중근이 장현진을 인코스로 살짝 물어보는데요. 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진. 자, 하지만 여전히 그 순위 싸움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오키 선수도 김종겸 선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팀에 만약에 부전이 된다라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현진아 좀 일단 내주고 일단 정희철부터 잡고 나서 니들끼리 싸워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러면 상승작용이 더 나올 것 네, 같은데요.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장현 선수가 빨리 정희철 선수 못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차라리 빠른 선수가 빨리 가서 추월을 하는 게 지금 더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83번 김준근 선수가 3번 코너에 있는 안쪽에 높은 연석을 밟았어요. 저게 한두 번 밟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코너 보면 약간 시간 손해도 있지만요. 네네. 하지만 저거 자꾸 밟으면은 좀 차량에 데미지가 올 수도 부담이 있죠. 됩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한 예, 지금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뭔가 덜컥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네. 자, 계속해서 퍼플리그 두 명의 선수의 압박을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타도 오늘 기대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바깥쪽에서 일단은 하나 순위를 더 만들어버린 이쪽인데요. 그렇죠. 지금 죽음 안 해요 결국은. 네. 그리고 살짝의 빈틈이 있었던 모습을 네. 보이는데요.
진짜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뭔가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거라서 귀를 기울여봤는데 지금 같은 팀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정인철 선수를 압박을 하고 넘어가면서 장현철 선수와 같이 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압박을 자, 하거든요. 들어옵니다. 네,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김중근 바로 들어옵니다. 김종훈 인코스. 안쪽 완전 이번에 하지만 정희철. 네, 하지만 정희철 쪽이 안쪽이 돼버려요. 다음 코너에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노리는 바깥쪽에서 브레이킹 지금 길게 말고 있습니다. 자, 멋있게 사이드 바이 앞서가- 사이드로. 앞으로 갔죠. 아, 김중근이 야. 넘어갑니다. 김중근이 정희철까지 넘어갑니다. 네, 바깥쪽에서 이렇게 네. 오버테이크를 하네요. 네, 지금 사실 바깥쪽이라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유지됐으면 힘든데 네. 조금 더 늦게 브레이크 밟고 깊게 들어가면서 앞을 차지를 했어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저천하고 위쪽으로 순위를 만드니까 장현진 선수 정희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에는 지금 야나기다 선수인가요? 아니요, 조항우 선수가 조항우. 무려 조항우 조항우 선수가 선수가. 조항우 선수가 조항우 선수 대단하게. 상위권에서 네. 못 볼 줄 알았는데 네. 올라왔습니다. 왜 무료라는 말씀을 해주셨냐면 조항우 선수가 오늘 23번 그리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예선 때 엔진이 트러블로 네. 예선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가 네. 9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 오는 경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스타팅 그리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빗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아까 저희가 그 정우현 선수가 빨리 그 감각을 파악한 거 네네. 얘기했는데 지금 야나기다 마사카나 김종겸 선수가 비슷한 랩 타임을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찾아낸 거예요. 특히나 정현이 빨리 찾아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역시 지금 김종근 선수가 여기 일단 젖혀내는 그런 장면들, 재치는 장면들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 화면에서 사라졌다는 게 바로 정희철 선수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이제 뒤로 밀어낸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시 한번 또 찌르고 들어오는데요. 조항우 조항우입니다. 선수인데. 조항우. 장현진을 압박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앞쪽에 황진우 선수의 12번 그 뒤쪽으로 보이는 김종근 선수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석재 차량이 지금 조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항우 선수가 추월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인코스를 막았습니다. 장현진이. 여기서 과연 라인 크로스가 이루어질지. 네, 인코스로 저렇게 들어가면은 탈출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자, 다시 한번 인코스를 잡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거든요. 네, 장현진이 다시 한번 인코스 잡아요.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지금 의사를 표시를 한 거예요. 인코스를 막았다는 거. 치열합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계속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장현진이 브레이킹을 조금 빼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승부로 만나요? 조항우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추월. 너무 일찍 밟고 네. 있긴 한데요. 이게 익숙치 않아서일 수 있을 그럴 것 수 같아요. 있습니다. 브레이킹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항우는 뒤에 올라오면서 계속 찾아낸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정희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항우 선수. 조항우 선수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 바로. 결국은 조항우가 정희철까지 뺏어 나갑니다. 여주 7위까지 올라왔어요. 23위에서. 16명을 젖혔다고요? 정말 드라마틱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항우. 사실 아트라스 BX에는 오늘 팀 승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때문에. 네, 그리고 조항우 선수 우리 잊고 있었는데 하위권이라 사실 별로 23분이더라 생각했는데 핸디캡 웨이트가 있긴 있어요. 20kg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6,000 클래스는 핸디캡 20kg는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0.5kg이라도 덜고 싶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심정을 있죠. 생각하면 네. 그렇죠. 조항우 선수의 연이은 주행을 통해서 네. 정희철 선수가 젖혀내는 그런 장면들. 여러 가지 그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정희철 선수는 글쎄 초반의 기백은 좀 많이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희철 선수 일단은 핸디캡 웨이트가 40kg가 일단 올라간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장현진이 정희철을 압박을 합니다. 네. 장현 선수 이렇게 상대편 뒷바퀴 뒤쪽으로 라인 안 벗어나세요. 내주려고. 네. 다음 코스의 인코스이기 때문에 인을 잡으려고 바깥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모습인데 네. 정희철이 절대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황진우 선수가 드디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까 전에 황진우가 김중근을 넘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김중근이 황진우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자, 길게 올라가면서 한번 네. 눈치 싸움 펼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자, 위쪽으로 김중근. 지금 뒤에는 무서운 페이스의 1번 조항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챔피언 네. 1번 넘버에. 이거 경기가 너무 재밌게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눈을 못 떼겠어요 지금. 이거를 똑같다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장거리 경기를 달리는데 초반에 빨리 달렸다고 네. 해가지고 중반에 계속 빠른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자동차 경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김중근 선수가 분명히 황진우 선수보다 빨라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반대입니다. 자, 김중근 선수의 이 스피드, 황진우 선수가 비속에서 보였던 중반까지 무서운 저력들이 있었는데 이 두 대가 싸우면 뒤에 조항우 선수는 정말 땡큐라고 외치면서 달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너희들은 계속 싸우고 가라. 그러면서 나는 기록을 좁혀가겠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12번 황진우 선수가 아직까지는 방어에 적극 나서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있어요. 아니에요. 83. 브레이킹 포인트가 상당히 이뻐요, 김중구 선수. 자, 바로 위쪽에는 한 코너 정도에 앞서 있는 아오키 선수의 모습까지 보이고 코너 있는데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요. 지금 김중구 선수가 네. 코너링 스피드가 빨라요. 황진우 선수 지금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김중구는 계속 빨라지는 게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몇 번의 코스 코너에서 일단은 83번 김중근 선수의 시도가 있을 법도 합니다. 네. 아오키가 근데 차량이 좀 문제가요? 차량이 문제예요. 트러블이 차량 난것 문제예요. 같습니다. 차량 문제. 자, 사실은 이 김중문 선수하고 황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둘이 나이가 동갑이에요. 안쪽으로. 근데 와, 다시 한번. 8번 코너에서요. 8번 코너에서 자, 인코스를 자, 동갑 싸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진우 선수, 김중근 선수. 자, 그리고 뒤쪽에는 조항우 선수가 계속 순위를 올리고 있고요. 네, 조항우 선수 조만간 따라 붙겠어요. 다시 한번 이 사이드 바이 두 사이드, 배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그렇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후에 자, 황진우 선수가 일단은 자리를 내줘냈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더 올라옵니다. 12번은 황진우. 네. 라인 크로스 교차 살짝 해보는데요. 다음 12번에서는 황진우 선수가 안쪽이 되죠. 그러면 네. 네, 안쪽으로 일단 맞겠고요. 자,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같이 카트를 탔었고 어릴 때부터 서로의 그 레이스 스타일을 서로 알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넘어가기가 힘든 상황이라 이러면서 조항우 선수는 계속해서 격차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타카유키 아오키 리타이어를 합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순위를 잘 만들었었는데 아오키. 네, 사실 김종겸 선수 따라가서 포디엄까지 노리는 거 아니냐, 시상대 노리는 거 아니냐 네.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끝까지 봐야 돼요. 근데 서로를 또 잘 알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수인데 조항우에 붙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조항우 선수 페이스가 더 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지금 세 선수가 팀이 다 달라요 지금. 네. 자, 그리고 황진우 선수, 김중근 선수, 조항우 선수 중에 앞에 나가는 선수는 아마 또 3위권까지 추격을 할 만한 페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조항우가 조항우 테이크. 김중국까지 넘어섭니다. 여기서 초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중근 황진우, 선수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당장은 조금 지금 가성이 상황으로는 있었어요. 어쨌든 조항우의 페이스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비현실적인 네. 추월이네요. 지금 젖어나가는 이 과정들이 말이죠. 빗길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황준호와 김중근에서 김중근이 페이스가 좋았는데 놀랐어요. 네, 김중근보다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지금 조항우 선수가. 네. 지금 약간 눈으로 헛웃음이 나오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결국은 황준호가 조항우까지 내줬습니다. 네, 조항우 황준우 선수까지 젖혀내는데 네. 좋았습니다. 황준우 흔들렸을 때 김중근은 그 위쪽으로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디펜딩 챔피언이죠. 1번 번호가 아깝지 않은 드라이빙을 네. 보여주고 있는 조항우 선수고요. 자, 결국은 김중근이 황준호까지 업어가기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오늘 약간 등을 많이 바라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항우 선수가 지금 4위까지 올라왔죠. 네, 발음이 비슷한데 이제 어부질이랑 똑같은 지금 비슷했죠. 조항우 선수가 3위예요. 네, 김종겸 김종현 선수가 아니군요. 있습니다. 4위군요. 네. 4위네. 자, 다시 한번 네. 만나볼까요? 여기 젖혀내는 그 과정들. 네. 배틀을 벌이면서 황진우 선수가 가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순간적으로 살짝 연석을 밟으면 지금 보통 달리는 노면 트랙도 젖어 있지만 연석 하얀색 빨간색 있는 저 연석은 더 미끄럽고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밟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바퀴가 빠졌어요. 김중근 선수. 김중근 선수 이게 뭔가요? 이건 리타이어죠. 야, 이거는 자, 여기 12번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중근 선수. 이게 주인공 중에 하나였는데요. 완전히 빠졌네요. 야, 필러트가 빠진 것으로 그냥 판단이 빠졌어요. 됩니다. 네. 좋았는데요, 너무 김종근. 안타깝습니다. 김중근 선수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지금 약간 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김종근이네요. 지금 스토카의 랩을 보고 계시면 일반 시판차가 아닌 걸 아마 딱 보시면 아실 그렇죠. 거예요. 이 프레임 셰시로 되어 네. 있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 핸들도 끝까지 잘 싸웠던 김중근 선수 너무 이렇게 여기서 큰 사운드와 더불어서 아쉽게 바퀴가 좀 이탈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김종근 선수 뒷속인데도 불구하고 컨트롤을 잘했네요. 사고 안 난 게 진짜 다행인 게요. 저 8번 코너가 이 서킷을 만들 때도 저런 횡지포스 옆으로 힘이 많이 쏠리게 만들도록 만든 가장 빠른 코너예요. 저기서 사고가 잘못 났으면 정말 더 위험한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했었는데 하지만 그 사고가 더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은 안도하는 팀원들 하지만 좀 아쉬운 표정은 또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어쨌든 1위에서는 지금 사업파 프로모터스의 정혜연 선수가 아직까지 1위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트라스 BX는 진짜 억지로 순위를 만드는데요. 네. 그리고 정희철 선수
장현진 선수와 배틀을 벌이고 있는데요. 6번 정희철 선수 이게 2년 전 챔피언이죠. 네. 자 일단은 안쪽으로 갑니다. 정희철 선수의 근처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주고 있는 장현진 선수. 1km가 넘는 가속 구간을 지금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아예 두 드라이버가 다 다음 코너 기준으로 안쪽, 그러니까 지금 빠른 코너가 아니라 추월 경쟁하는 코너 쪽으로 일단 달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다가 정희철 선수가 먼저 레코드 라인, 빠른 라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윙을 한번 삼켰었던 100이라는 숫자를 지나서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다시 한번 다음 코너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 앞서 보이는 정희철 선수 6번입니다 현재. 이제 이런 데에서는 두 드라이버 사이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렇게 꼬리를 물고 달리면서 브레이킹을 할 때 특히 젖은 노면에서 브레이킹 포인트,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는 시점이 앞 드라이버가 너무 빨라 버리면 바로 두 드라이버 다 사고로 경기 포기해야 될 수도 네. 있습니다. 일단은 페이스 상으로 봤을 때는 장현진 선수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일단 장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고요. 보시다시피 엑스타 TV이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를 정희철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타이어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서로 간에 지금 잘 컨트롤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이 경쟁.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상당히 김종겸 선수와 조항호 선수의 역전이 대단했는데 김종겸 선수 차이 좀 꽤 많이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순위들은 어느 정도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만약에 순위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6번의 정희철 선수의 66번 바로 지금 장현진 선수. 네, 정희철 선수는 오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일단 지금도 페이스가 뒤따르는 장현진 선수보다 좋다고도 보기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견 드라이버가 되면서 노련함을 좀 익혀서 잘 막아내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은 일단 방어에 신경을 쓰네요. 자, 특히나 일단은 초반에 선수들이 그 경합이 상당히 치열했고 선수들이 오면서 이제 후반부의 경기에 좀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타이어에 관련된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웨지 컨디션 젖은 노면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조금 굳게 세팅을 해서 롤이 좀 심하게 네, 맞습니다. 보이는 네. 경향이 지금 심하다 보니까 이게 기울어졌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 약간 좀 김중근 선수도 네. 그 롤 쪽에 좀 압박이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도 드라이버들 롤이 굉장히 심하게 네.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코너를 돌 때. 일단 네. 거의 스테빌라이저라는 것도 이제 풀어버리게 되고요. 그 차량의 롤을 최대한 많이 써서 노면에 그 타이어가 다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세팅들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코너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돌다가 직선거리에서 약간의 차량을 가겠습니다만 브레이크 포인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근접전을 준비하고 있는 6번의 정희철 선수, 66번 장현진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이 장현진 선수와 정희철 선수의 지금 배틀은 6-7위권 싸움이죠 지금. 그렇죠. 네. 자 6위권의 경쟁 안에 들어있는 현재 양 선수고요. 이그리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희철 선수는 사실 지금 위치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어요. 네. 네. 빗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걸 생각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장현진 선수는 이제 4번 그레드였거든요. 근데 상위권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위쪽에 닿을 정도는 아니었고 자. 유시원 선수 좀 아쉬웠었거든요. 지난 개막전에서는요. 네, 유시원과 김태훈 선수인데요. 최장한 선수. 최장한 선수. 네. 네. 자, 유시원 선수도 지난번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었던 조금은 아쉬운 경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13위로 마무리졌던 74번 최장한 선수와 순위 싸움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은 경기 후미권이긴 하지만은 경합이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시원 선수가 일단은 최장한 선수를 넘어가려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장한 선수가 유시원 선수를 여기서 추월을 하면서 이렇게 순위가 좀 바뀌었거든요. 네. 일단은 기록 차이로 봤을 때는 유시원 선수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경합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랩 타임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최장한 선수가 조금은 빨라요. 유시원 선수보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가 그 랩 타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유시원 선수,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팀 내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수로 그렇죠. 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 욕심도 상당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네, 일단 그렇기는 한데 웬 레이스는 또 이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웬 레이스가 처음인 게 드라이버만 처음이라는 게 아니라 이 엔지니어들도 미케닉들, 그러니까 이 차를 준비하는 팀원들도 사실 이런 웬 셋업에 대해서 처음이거든요. 네, 장현진 거의 선수 이렇게 내립니다. 부딪혔죠. 이거는 충돌이 좀 있었네요. 일단 사이드 미러 떨어졌죠. 정희철 있네요. 그럼 장현진 다른 선수의 장현진 선수. 이거는 어쨌든 컨택 심의가 있기는 있겠고요. 네, 왼쪽이 좀 안 보이겠는데요. 빗길에 안 보이면 상당히 압박이 예, 큰데. 심리적 압박이 크죠.
조수석, 이렇게. 조수석 쪽 미러가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른 파츠가 네, 떨어지. 카나드나 뭐 이런 쪽 파츠가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시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한번 노렸었던 장현진. 저기서 일단 접촉 한번. 리어 뒤쪽. 범퍼네요. 예. 리어 범퍼. 네네. 지금 디퓨저 쪽 이제 리어 디퓨저 쪽에 부품이 검은색인 거 보니까 디퓨저 쪽 부품 같은데 이제 레이스카 뒤쪽에서 차 뒤쪽에서 공기를 잘 뽑아줘가지고 공기역학적 성능을 네. 높여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정희철 선수가 가만히 있을 선수는 아닌데 굉장히 투지가 있는 선수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예전에 그 정희철 선수와 장현 선수 사실 한솥밥을 먹었거든요. 그럼 더 끌어오르겠는데. 네, 두 팀메이트였었어요. 예전에 네. 같은 서머퍼플 모터스포츠에서 정희철 선수가 있었는데 뭔가 약간 물불을 더 너 우리 팀에서 나갔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막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약간 더 약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들. 네, 또래가 비슷한 선수들끼리 애들이 좀 무서워요. 네. 오! 어, 이 코너에 또 휘말렸네요. 장현진 선수. 오늘 3번 코너 브레이크 실패는 한 번쯤은 다 겪어야 하는. 네네, 그렇죠. 저기 약간 외출증이 끊어있는 느낌이거든요. 다음 시차가 나갔다 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거의 비슷한 정도의 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정희철 선수가 기회를 한번 얻었다 자, 싶었습니다만 라인 크로스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네, 자, 쉽진 않고요.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그 떨어졌던 부품이 디퓨저 쪽이면은 사실 솔직히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큰 성능 차이는 안 나와요. 네, 다행이군요. 그거는 오히려 잘못 부딪혀가지고 팬더가 이렇게 바퀴를 긁는다는 타협. 리어 이런 범퍼 문제가 쪽인 있죠. 것 같습니다. 리어 범퍼 쪽. 네, 쪽이면 약간 더 신경을 쓸 수는 있는데 타이어를 안 긁는 게 중요해요. 충격을 받으면 가끔 닿아버리고. 네, 그러면서 타이어의 그 나노선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이렇게 랩인데 거의 마지막인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심한 경우에는 마지막 랩 마지막 코너 통과하고 나서 타이어가 훔쳐나가지고 경기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자, 김중근 선수 아까 전에 그 리타이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펑처럼 또 얘기하니까. 네. 김정은 선수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정현 선수와 사실 야나기나 마스타카 선수는 3초 정도의 차이, 3.8초 정도의 차이를 두면서 이미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됐죠. 지금 이제 2랩 남은 상황인데 베스트 랩으로 보면은 현재 갭이 3초대 정혜연 선수와 마스타카 선수가 3초 차이 나는데 네. 지금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0.2-3초 정도가 또 마사타카가 또 빨라졌어요 지금 또. 그렇죠. 그럼 두 랩 중에 어쩌면은 3초 갭을 글쎄 3초 갭을 약간 따라갈 수가 있을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비라는 변수 네, 변수 때문에. 자, 그리고 개막전의 챔피언 오일기 선수입니다. 11번 오일기 선수의 장면인데 현재는 지금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5회 그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최대한 완주에 관련된 장면으로 안전하게 좋은 장면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오일기 선수인데요. 네, 사실 지금 완주에만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지금 포인트 일단 완주 포인트 외에는 포인트 추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노면에서 더 조금 집중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오일기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웨이트를 80kg로 지금 얹고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웨이트가 좀 많아졌을 때는 이런 변수 컨트롤이 잘 안 되면서 더 큰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노련한 오일기 선수가 네. 그 웨이트를 달고도 좀 꾸준히 순위를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네, 장현진과 정희철은 끝까지 싸우고 갑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경기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진 너무 다시 한번 멀리 라이브로서 떨어졌어요. 결국 정희철이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네, 저 구간이 역시 또 문제가 됐네요. 네, 3번 코너에서의 브레이킹은 역시 끝까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랩 트랙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랩에 맞았던 게 꼭 지금 랩에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언제는 장현진 선수, 언제는 정희철 선수가 웃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상위권 선수들은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 일단 정희철 선수 그리고 장현진 선수는 계속해서 순위를 뒤바꿈하는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랩은 거의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젖은 노면일수록 이제 레이스카가 조금 더 민첩해지면 도움이 되니까 지금 연료량도 줄어들고 또 타이어의 손상이 심하지 않다면 지금 적응도 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레이스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17번 김희수 선수입니다. 김희수 선수 현재 지금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선수. 사실 김우수 선수도 오늘 예선을 21그리드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정현일 선수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역시 그 아래쪽에서 안정감 있게 초반을 보냈던 선수들이 유일하게 중위권까지는 커버를 해내네요. 이 다음까지 가는 건 좀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 빗길이라는 거를 지금 제가 캐딜락 6000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래전에 이 데뷔를 해서 경력이 아주 많은 드라이버들은 사실 물론 이 스토카는 아니지만 웬 레이스를 많이 경험을 했었겠죠. 네.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런 말씀 주신 대로 경험이 사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에서 적응력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 아직도입니다. 끝까지 싸움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페이스는 다시 정희철이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그냥 끝장을 보자. 아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레브라운 돌 때마다 계속 상황이 달라지고 네. 있는데요. 오, 옆쪽 살짝 바라봤는데요. 네, 이 두 선수 중은 이 두 선수끼리는 아마 여기서 이기면 내가 우승이다 거의 그 마인드로 지금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정희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즈 2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등이라도 더 올라가서 포인트를 많이 갖고 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컨트롤하기 힘든 정도로 상황이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은 장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안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안 줘야 되니까 계속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좀 눈에 보여집니다. 잠시 후 우리가 또 만나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여기 3번 코너입니다. 자, 굉장히 신중하게 그래 돌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 정말 조심하네요. 네. 이렇게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으로 나간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신중한 두 명의 선수가 일단 3번을 돌아 나옵니다. 근데 뒤따르는 드라이버로서는 앞차가 저렇게 안전하게 못 돌도록 압박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길게 넘어가서 브레이킹 포인트 상당히 깊은데요. 살짝 추돌이 일어날 뻔했어요. 네. 저거 부딪히면 둘 다 같이 경기 포기할 뻔했어요. 7번 랩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정희철 선수 같은 경우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지금 사실 정말 얌전할 정도로 밟고 있고요. 뒤에서는 정말 강하게 장현진 선수는 강하게 지금 브레이킹을 하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순위 바꾸는 싸움을. 네. 그 강하게만 밟는 게 아니라 그게 늦게 강하게 밟는 네, 거예요. 근데 맞죠. 그게 네. 문제예요. 그러면 앞에 저기처럼 밟고 있는데 뒤에는 안 밟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이면 바로 부딪혀버릴 수도 있죠. 자, 정혜원 선수는 랩을 이번 랩도 좀 소원했습니다. 라스트 랩을 준비하고 있는 정혜원 선수. 정혜원 선수 모습 지금 오늘 너무나 독출을 하면서 카메라에 잘 안 비춰지는데 네. 살짝 모습이 살짝 보였을 때 정혜원 선수의 모습이 뒤에가 살짝 흐르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 판단으로는 정희철 선수가 결국 또 넘어갔군요. 또 뒤집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모릅니다. 지금 이게 저게 추월을 하고 나서 바로 쭉 달아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희철 선수가 계속 잘 붙는다. 여기 시가지구가 마지막 섹터에서 계속 잘 붙는다 그러면 또 3번 코너에서 다시 한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정혜원 선수의 37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주 편안한 그리고 베스트 랩이 라스트 랩입니다. 지금 상태가 좋진 않네요. 상태가 좋진 않아요. 자, 이게 지금 차를 무리해서 썼습니다. 연합이 담아서 네, 탁하다. 마지막까지 네. 쫓아오거든요. 네. 지금 베스트랩이 0.5초가 빨라요. 네. 많이 좁혀졌어요. 물론 추월이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차 상태가 지금 완벽하진 않아 보이거든요. 자, 정혜원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우승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정혜원 선수 일단 차근차근 코너 하나씩을 공략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좁혀나오는 야나기다 마스타카. 자, 저 시간에 앞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은 이대로 정혜원 선수가 두 번째 라운드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히려 야나기다 선수가 조심을 해야 돼요. 정혜원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만 달리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상황인데 야나기다 입장에서 지금 저걸 잡으려고 무리하다 보면은 오히려 스핀이나 혹은 코스 밖으로 나가서 순위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계속 강하게 오는 게 보이죠, 진짜. 5렙만 더 있었으면 네, 몰라요. 맞아요. 이건. 자, 그만큼 뒤쪽 야나기다 선수의 그 압박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원 선수는 이제는 안정감을 찾으면서 마지막 하나하나를 공략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계속 그려나가고 자, 있습니다. 지금 두 코너를 돌면서 백마커를 좀 만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이미 그 백마커에게 청새끼를 한번 보여줬었고요. 네, 뒤에 백마커라는 빠르게 건- 오고 있다. 네. 한 렙 이상 뒤처진 차량을 말하는 건데요. 한 렙 이상 뒤처진 차량은 무조건 선두권 차량에게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네. 그걸 알려주는 깃발이 청색 깃발이고요. 자, 정혜원 선수 페이스 좋았습니다. 아주 마음 편하게 달리는 모습 판단이 됩니다. 이제 지금 이게 바로 백만코를 앞질러 가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점점 치열한 상황이었다면 변수가 생길 뻔했는데 자, 그러지 않았고요. 플레이. 정희철 라이트 선수가 로스. 앞으로 장현진이 여기서 결국은 스핀을 하고 말았네요. 여기서 도네요.
3번 코너가 결국 네, 결국 탈출하면서 바깥쪽 연석을 밟으면서 네. 스피드라고 말았어요. 자, 이러면서 정혜원 선수네요. 정혜원 선수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찰커기를 받으면서 두 번째 라운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정말 정혜원 선수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네. 네, 그리고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 정말 대단합니다. 두 대단해요. 경기 만에 정말 두 우승을 경기 만에. 차지했어요. 상당히 빠른 페이스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분명히 아트라스 BX와 엑스타의 양대 구도에 네. 다른 컬러를 가진 팀들이 올라올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이 순위를 또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주행을 보여줬던 정혜원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ENM과 제일제당의 약진도 인상 깊었던 개막전인데 이번엔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가 거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네요. 네, 조항우 선수 대단합니다. 네. 최후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4위. 네. 사실 이거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누구 우승, 뭐 조금만 잘하면 누구 우승 이런 얘기하듯이 조항우 선수는 사실 우승한 것만큼 기쁠 거예요. 19대를 쳤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타이어 싸움도 사실 재밌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국 타이어가 조금 유리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1, 2, 3, 4위까지가 한국 타이어가 우승을 하고 말았어요. 네네. 더 치열한 경쟁이 나오겠네요. 네네. 이제 다음 전에는 아마도 금호 타이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번 죽이겠다 뭐 이런 느낌, 강한 각오, 그런 각오. 네네. 그런 각오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네. 사실 6월 3일이거든요. 여기 또 영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저희 얘기를 좀 정화를 해야겠네요. 자, 그만큼 네. 이 승부 다음에 영에 왔을 때는 또 이 타이어 경쟁도 치열할 것 네, 같습니다. 생사를 건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정혜원 선수 지난번에는 마무리 못 지으면서 진짜 배고프게 마무리됐던 개막전인데 오늘은 좀 배 좀 부르겠는데요. 네. 예, 그리고 올해 규정 변화가 정말 잘 된 게요. 한 명씩 포인트를 안 주기로 한 게 네네. 하필 정혜원 선수를 맞습니다. 줬거든요. 네. 근데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는 오늘 절반의 기쁨. 우승자가 나온 거 너무 좋은데 그 김중근 선수의 리타이어 좀 아깝고 네. 그다음에 정혜원 선수를 포인트 뺐다는 게. 네네네. 좀 약간의 후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5일 이상 뒤에 다음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다음 경기 포인트를 지정하는데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15일 전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석대 차량 가운데 2대를 등록하고 그 2대의 차량에게만 그 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15일 전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현 선수 하지만 개인 포인트를 확실히 얻어내면서 두 번째 라운드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뭐 주행도 굉장했고 사실 1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추월 과정도 굉장히 멋졌거든요. 재밌는 게 오늘 김종겸 선수가 초반에 예선 폴을 잡으면서 초반에 못 달렸다가 네. 결국은 적응을 해서 지금 전체 베스트 랩을 김종겸 선수가 네. 아니군요. 야나기다 마스터카가 야나기다가 조금 더 빨랐어요. 끊고 네. 같은 팀 내에서 기록을 결국은 적응을 한 거죠. 후반까지 거의 가면서. 같은 수준이니까 네네네. 그 얘기는 사실 초반에 조금 조심한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긴 조심해서 있었을 것 달린 모습이 같아요. 좀 있었어요. 내가 네.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게 과신을 해서 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네. 하면은 그 후환이 크고 사실 김종근 선수는 역시 시작입니다. 네. 상당히 영리한 거예요, 사실 그게. 네. 물론 본인은 아쉽겠죠. 자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원 선수. 오늘 경기 전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정혜원 선수인데 네. 왜 기대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았네요. 네. 정말 너무 빨랐어요 처음에. 저렇게 빨리 적응할 줄이야.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초반에 바로 선두를 올라가면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팀 청단 이후로 목이 아파서 네. 제일 기분 좋아. 목이 너무 아파서 네네.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팀원님과 네네. 김용숙 회장님, 네. 감독님, 부사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중전이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결승도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떠셨어요? 일단 초반에 앞에 있는 차들이 스타트를 시켰는지 앞에서 막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찬스하고 집중했던 게 오늘의 우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 너무 기뻐서 지금 소감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일단 우승 선수 이렇게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포디움에서 정혜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선수들과 함께하는 포디움 시상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두 번째 라운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6월 3일 영암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수, 김범은,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